테슬라 이거 결론부터 말하면 위기가 맞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위기에 빠진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기란 말인지. 자, 로보택시부터 시작된 카오스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슈퍼차저죠. 공식적인 이유가 이용률을 높이는 건데 더 늘려도 모자랄 판이죠.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하나도 해결된 게 없죠. 이 상황에 일론 머스크는 정치하고 있다는 거. X에서 트럼프 라이브 스트리밍 한다죠. 이거 진짜 전시 상황이 맞는지. 자,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일단 해고 사태의 카오스는 광고팀부터 시작됩니다. 슈퍼차저 일주일 전에 집행된 거죠. 정확히는 글로벌 성장 컨텐츠 팀인데 소셜 광고나 홍보 영상 만드는 팀입니다. 1년 동안 실험하고 만든 지 5개월도 안 된 팀인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개입한 팀이죠. 광고와 슈퍼차저 그리고 정치까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하나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속보에 매몰되지 말고 전후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0일 슈퍼차저 다시 한다죠. 일단 언론이나 전문가 분석은 이런 게 일론 머스크의 전형적인 방식이라죠. 여러 분석이 있지만 사실 이런 짓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존재감을 과시하는 건데 이게 중년의 위기 때문이라죠. 맥락을 볼 때 전혀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거. 슈퍼차저 팀의 위상을 볼 때 틀린 말이 아닌데 레베카 티노치는 슈퍼차저 리더를 넘어서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참고로 EV 충전 스타트업 CEO 출신인데 거의 10년 동안 오늘날의 슈퍼차저를 만든 공신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남긴 업적도 엄청난데 NACS의 주역이죠.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 커뮤니티까지 비판합니다. 이건 대외적인 이미지까지 치명적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따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죠. 슈퍼차저 팀은 해고당할 줄 전혀 몰랐는데 수습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진짜 미스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티노치는 슈퍼차저 사업이 확장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한테 객인 건데 슈퍼차저는 못 건드린다 본 거죠. 실제로 당장 해고하기 어려웠던 건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바이든의 EV 정책이죠. 알다시피 테슬라는 정책의 수혜자입니다. 여기 테슬라가 엮인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엿을 먹인 건데 여기서 바이든의 인프라법이 뭐냐? 말 그대로 국가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건데 전기차는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이 중에 전기차 충전이 75억 달러가 배정된 사업인데 여기서 테슬라가 최대 승자죠. 참고로 이것도 티노치의 업적인데 전체 계약의 14%나 땄습니다. 그냥 이대로 포기하는 거죠. 게다가 엮인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포기를 넘어서 그냥 대민폐. 객관적으로 봐도 이상한데 국가사업 특성상 이 정도 계약 한 번 따면 계속 땁니다. 안 그래도 회사 어려운데 굳이 이미지까지 망치면서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커뮤니티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민폐도 이런 대민폐가 없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목적이냐? 이걸 조금 정치판으로 확대해보면 친트럼프 정책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공화당에서 작정하고 반대하는 게 전기차입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는 왜 친트럼프 모드일까요? 사실 테슬라의 위기는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참사입니다. 여기서 슈퍼차저는 거대한 퍼즐의 핵심 조각, 종합적으로 나열하고 봐야 돼요. 여기서 제일 먼저 볼 게 보조금 사업인데 겉으로는 취지도 좋고 테슬라의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알고 보면 의문투성입니다. 잘 뜯어보면 테슬라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만든 정부 사업이에요. 우선 예를 들면 카드 리더기 결제 의무. 정부 입장은 획일화를 시켜야 범용성이 높아진단 말이죠. 자,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알다시피 슈퍼차저 충전은 테슬라 앱 결제 방식이죠. 참고로 전기차 충전은 내연기관 같이 기름 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결제까지 같이 작동해야 되는 구조인데 충전앱과 전기차가 동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카드 리더기는 하드웨어부터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혼자 따로 놀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는 이미 그런 문제를 다 겪고 자체 앱으로 정착한 거죠. 여기서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건 CCS 충전소만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표준을 따라야 되는 건데 테슬라는 표준이 아니란 거죠. 자, 여기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업계 전체가 너도 나도 테슬라 커넥터를 채택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부는 테슬라 커넥터를 북미 표준으로 정하죠. 지원금 정책도 좀 바뀌는데 테슬라 기술을 쓰더라도 CCS 플러그를 포함하면 지원금 주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나마 완화된 거죠.
자, 여기서 살펴볼 건 업계가 테슬라로 태세 전환한 이유인데 전기차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충전 문제 때문인 거죠. 알다시피 완성차 업체는 충전을 공공인프라에 의존해 왔는데 이게 개판 5분 전입니다. 여전히 안 되거나 고장난 데 천지입니다. 부러진 플러그는 여사고 충전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고장난 채로 방치되는 거죠. 참고로 슈퍼차저 빼고 다 이런 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치명적인 건 결제 오류죠. 카드 리더기 불량률이 자그마치 27%, 오류 중에 4분의 3은 동기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테슬라가 자체 앱 결제를 쓰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이 안 맞아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충전소가 이렇게 개판이다 보니까 충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범위 불안이란 말까지 생겨납니다. 말 그대로 중간에 배터리 다 되면 어쩌나 불안한 거죠. 자,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왜 전기차 충전 업체는 발전은커녕 개선조차 안 하는 건지. 사실 이게 역사가 있는데 애초에 전기차 충전 사업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 때문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위한 서비스로 출발한 게 아닌 거죠. 이런 보여주기의 일환으로 탄생한 회사가 바로 EV고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의 경우는 폭스바겐 비리 사건 벌금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만든 법인인데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이죠. 자, 보다시피 태생 자체가 보여주기 정부 사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전기차를 망하게 하기 위한 음모란 거죠. 이건 그냥 전기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음모로 보기 어려워요. 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고속충전 사업 자체가 보조금 의존도가 심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막상 해보니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이게 한 적이 없는 테크 사업이다 보니까 장고장이 많습니다. 뭐 보조금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돈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이거를 유지보수할 기술력 자체도 없는 거죠. 사실 전기충전 이게 구조적으로 힘든 비즈니스입니다. 참고로 가솔린도 마진 안 남기로 유명한 사업인데 부가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나옵니다. 주요 수익이 옆에 딸린 편의점이죠. 사실 슈퍼차저는 에너지가 아니라 테슬라 차량을 팔기 위해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알다시피 처음에 무료였죠. 참고로 슈퍼차저도 마진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수익성에 비해 기술까지 어려운 최악의 사업이 고속충전입니다. 참고로 충전 기술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자체 소프트웨어로 충전소와 통신하는 기술이 중요한 건데 다른 데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죠. 예를 들면 가격, 충전시간,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통신해야 됩니다. 이런 복잡성을 컨트롤하는 게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이런 전기차 충전의 구조는 오케스트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소, 네트워크, 자동차, 결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되는 게 전기차 충전 사업입니다. 다른 업체는 이런 조율이 안 맞는 거죠. 결국 소프트웨어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사달이 나는 겁니다. 더 문제는 장기적인 사업성을 봐도 포지션이 애매하죠. 자, 고속 충전은 빨라도 10분 15분은 걸리죠. 80%에서 100% 충전하면 더 걸립니다. 반면에 휘발유는 3, 4분. 이것조차 기다리기 싫은 게 운전자 마음입니다. 복합 공간도 좀 애매모호한데 충전 시간이 밥 먹기엔 어중간하죠. 참고로 고속 충전소에서 100%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배터리 관리 때문이라도 잘 안 하죠. 게다가 전기차는 개인별로 충전 시간도 천차만별입니다. 주유소하고 완전히 다르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주유하는 시간 5분 안에 편의점 갔다 오면 딱 맞아 떨어지죠.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주유소는 편의점이라도 돌아가는 겁니다. 게다가 주유소는 차량 정비 부가사업도 되지만 전기차는 사실상 정비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고속충전 이거 요리 보고 저리 봐도 깨르기입니다.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충전소를 주유소같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충전소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기름 넣듯이 플러그 꽂고 현장 카드 결제하고 이런 주유소 방식부터 갈아엎어야 돼요. 이미 이 시점에서 테슬라의 방향성은 무선 충전입니다. 지난 10월에 위페리온 인수하고 개발자만 남기고 다시 팔죠. 이 말은 자체 무선 기술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충전 메커니즘을 바꿀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기존의 충전 인프라를 없앤다는 말이 아니죠. 자, 진짜 미스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사업성은 해고의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데 보다시피 업계 전체가 테슬라의 기술을 채택하고 협업 중인 상태죠. 테슬라의 참여로 업계 전체가 개선될 거란 기대가 있는데 왕따를 자처하면서까지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역설적이지만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과 슈퍼차저가 위기의 원인입니다. 여기서 뜯어봐야 될 건 보조금 정책의 디테일인데 테슬라는 유리한 구조가 아니에요. 참고로 테슬라가 한 사이트당 받는 게 40만 달러 수준인데 여기는 60만 달러 이상입니다. 하와이의 듣보조 업체는 자그마치 170만 달러. 상식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테슬라가 더 받아야죠.
자, 여기서 웃긴 건 보조금의 기준이 기술력이 아니라 규정인 거죠. 이것도 테슬라가 불리한 구조인데 참고로 회사 부담금이 많을수록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20% 이하로 막아버린 거지. 반면에 다른 업체는 50%까지 쳐줍니다. 이것도 좀 역설적인데 테슬라의 기술력이 심하게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한 칸당 건설 비용이 3만 달러 수준인데 타 업체는 자그마치 20만 달러입니다. 테슬라가 구조적으로 회사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가산점을 안 주는 거죠. 다른 업체는 그냥 기술이 없어서 돈이 더 드는 건데 보조금의 우선순위까지 실력이 아니라 규정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면 석유 기업들이 보조금 승자입니다. 다른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 놔두고 이런 회사들에게 몰아주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회사들이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자, 석유 대기업 BP도 보조금 수혜자인데 이거 영국 최악의 충전업체입니다. 유럽 전체로 볼 때 끝에서 두 번째. 이딴 데가 사이트당 50만 달러 넘게 받은 거죠. 현재 평가는 완전 국가 망신 수준입니다. 그냥 쓰레기 업체라죠. 이런 회사도 보조금 덕분에 미국 진출한 건데 보조금 끊기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보조금이 제대로 분배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테슬라는 이런 개판에 뛰어들었냐는 거죠. 그나마 실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충전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가 언제 어디서 전력이 필요할지, 수익성 높은 충전소는 어딘지, 경쟁사의 차량 상태 같은 데이터가 메리트인데 이것도 정부가 가만 안 두죠. 모든 데이터는 정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러면 일만 더 생깁니다. 정부 사업이 재무든 파는 구조죠. 여기서 의문은 도대체 참여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이건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취지는 전기차의 접근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성장을 하고 전기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져야 된다는 입장이죠. 여기서 티루치의 목적은 테슬라의 독점을 강화하는 겁니다. 바로 이 근시안적인 방향성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는데, 자, 다시 말하지만 충전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절대 못 따라오죠. 보조금으로 충전소가 확장되더라도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여기서 티누치의 의도는 정부 사업을 장악하고 슈퍼차저 의존도를 높이는 겁니다. 참고로 보조금 때문에 개발된 기술이 바로 매직독입니다. 슈퍼차저팀은 정부 발표 불과 몇 주 뒤에 매직독을 공개합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보조금 사업의 사활을 건 방향성인데 바로 CCS 플러그 규정 때문에 만든 게 매직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보조금 목적으로 구색 맞춘 거죠. 일단 사용자 경험부터 개판인데 충전은 잘 되지만 케이블이 짧아서 다른 업체 차량은 너무 불편한 거죠. 한번 충전할 때마다 민폐를 끼치는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됩니다. 혼자 두세 칸 차지하죠. 이건 충전하는 운전자까지 불편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슈퍼차저는 테슬라가 아니면 쓰기 힘든 방식인데 이걸 쓰라고 만든 건지 오히려 테슬라의 이미지만 나빠지겠죠. 어쨌든 이렇게까지 구색을 맞췄는데 그래도 규정에 걸리는 거죠. 이게 23년 6월인데 이쯤 되니까 테슬라 커뮤니티도 슬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부 사업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때 발목 잡은 규정이 바로 카드 리더기입니다. 이건 절실히 피하고 싶었던 거죠. 진짜 환장합니다. 하지만 귀엽고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을 따냅니다. 진짜 이럴 필요 없습니다. 스크린카드 결제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건데 이러면 관리만 더 늘어납니다. 이런 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죠. 어쨌든 규정을 패스한 테슬라는 공격적으로 슈퍼차저로 확장하는데 이게 또 골 때립니다. 여기서 환장하는 건 내륙 지방 중심으로 확장한 거죠. 결국 이것도 보조금 때문인데 시골과 저소득 지역 중심으로 가산점을 받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발상은 단순히 충전소가 많으면 전기차가 보급될 거란 거죠. 참고로 내륙지방 전기차 오너는 고속 충전소 잘 안 쓰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차 경험이 자택 중심으로 정착됐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를 휴대폰까지 쓰는 건데 밤에 충전하고 밖에 나갈 때 쓰는 거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장거리 여행이나 주 밖으로 나갈 때만 충전소를 씁니다. 바로 이것이 슈퍼차저 이용률이 낮은 원인이죠. 자, 이런 건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죠. 생각해보세요. 충전소는 있지만 늘 이렇게 비어있으면 동네 사람들 전기차 아무도 안 산다 생각하겠죠. 자, 여기서 빨간게 테슬라 점유율이 높은 데인데 주로 동서부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이죠. 사실 진짜 했어야 되는 일은 이런 지역부터 더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엔 없고 필요 없는 곳엔 넘쳐나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도심 사람들은 테슬라의 결정이 납득하기 힘든 겁니다.
게다가 이런 도심에서 충전소 부족이 계속되다 보니까 택시나 우버 드라이버는 밥줄이 위태롭죠. 기다리고 충전하는 데만 2시간은 잡아야 됩니다. 허츠가 테슬라 처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까 인식만 점점 나빠집니다. 여기서 슈퍼차저 V4가 피니시 펀치를 날립니다. 매직도 개입을 짧았던 거 기억하시죠? 이걸 개선한다고 한 게 그냥 길이만 늘려버립니다. 커넥터 자체가 원래 무거운데 길이 때문에 더 무거워진 거죠.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연결까지 자주 끊어집니다. 자, 이런 모든 문제가 해고 시점까지 하나도 개선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티루치의 우선순위는 마지막까지 보조금 사업입니다. 알다시피 보조금 사업에 참가한 회사들은 테슬라 기술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의존하면 할수록 슈퍼차저의 독점력이 강해지는 거죠. 실제로 티루치는 슈퍼차저 하드웨어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 시작이 BP 펄스죠. 이게 팔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큰 실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드웨어 좋다고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죠. 어차피 이런 업체들은 전기차의 이미지만 악화시킵니다. 자, 보다시피 고속 충전은 태생적으로 어려운 사업이고 근본 원인은 얼리 어댑터와 갭 차이를 못 메꾸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 참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악순환만 반복되죠. 보조금 끊기면 다시 방치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티루치가 간과한 건 전기차 전체의 이미지죠. 생각해보세요. 슈퍼차저의 모든 문제는 보조금 때문에 터진 일입니다. 보조금 이기면 뭐하냐? 여기서 심각한 건 이런 문제들이 테슬라가 아니라 전기차 전체의 이미지를 악화시킨 거죠. 이러다 보니까 광고도 의미 없는 겁니다. 이 당시 판단은 테슬라의 인지도를 높이는 건데 실제로 테스트 광고에서 모델 Y가 얼마나 저렴하고 이득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냥 전기차의 이미지가 나빴던 거죠. 사실 테슬라의 위기는 바이든과 티누치의 정책이 맞물린 참사죠. 어떻게 보면 짜고 치고 테슬라를 조진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이 절묘하게 겹친 우연에 가까운 악재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바로 중국의 약진입니다. 만약 전부 설계될 음모라면 이것까지 전부 예상했다는 의미죠. 일론 머스크조차 이렇게 빨리 따라잡을 줄 몰랐는데 알다시피 수직통화까지 그대로 재현한 거죠. 테슬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차와 치킨게임 해야 될 판입니다. 알다시피 미국 내에서는 전기차 자체의 이미지가 박살난 상태, 뭘 어떻게 하든 전기차가 팔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 바이든도 좋을 거 없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바이든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조죠. 재선 때문이라도 노조의 표심은 필수죠. 여기서 노조의 목적은 전기차가 보급될 때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짜는 겁니다. 이렇게 충전업체가 개판 쳐주고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면 노조에게 유리해지고 바이든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됩니다. 이게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프라법 추진이 노조와 친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형태가 됐죠.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이대로 법안이 추진될수록 전기차의 인식은 더 나빠지고 보급률만 떨어지겠죠. 트럼프가 말한 작동하지 않는 전기차가 바로 이런 의미죠. 충전이 개판인데 어떻게 전기차가 움직입니까? 이건 미친 정책입니다. 참고로 전기차 정책 예산이 1740억 달러. 이대로 간다면 전기차의 미래가 암울해지는데 실제로 최악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지원받은 충전소가 주유소 중심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건 충전소가 아니라 주유소를 늘리는 겁니다. 주유소 인식을 없애도 모자랄 판에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거죠. 이건 오히려 화석연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짓입니다. 평가도 안 좋죠. 돈 낭비에 공간 낭비. 여기서 어이없는 건 비싼 요금인데 전기가 가솔린보다 더 비싼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게 은근히 흔한 건데 전기차를 내연기관의 메커니즘에 구겨놨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자, 왜 정부와 업계는 똑같은 짓을 반복할까요?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인프라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차를 내연기관에 종속시키는 거죠. 친환경은 명분이고 실체는 반-EV법입니다. 이쯤 되면 부정부패죠. 자, 이 모든 게 노조를 전기차 업계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이 사달을 낸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아직도 구분 못하는 건데 여기서 기름진 사람들이란 말은 내연기관의 방식을 따르는 게 문제란 건데 이대로 노조를 끌고 가면 문제만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반대하는 건 전기차가 아니라 세금 낭비입니다. 전기차를 정치 목적으로 무기화하고 친환경의 명분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화전쟁인 거죠. 자, 여기서 완성차 업계의 방향성은 자체 충전 네트워크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실리를 추구하는 건데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죠.
테슬라 따라잡을 시간을 벌었습니다. 자기네들 판을 짜겠다는 의도인데 이쪽도 결국 노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사실 전기차 연기는 매출 부진 때문이 아니죠. 매출 부진은 어디까지나 명분이고 노조가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현실인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바이든과 완성차 업계는 강 건너 불구경이죠. 이대로 테슬라가 무너지길 기다리는 건데 이거 정말 대책 없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중국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 바이든은 절대 유리한 게 아니에요. 중국한테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럴수록 미국 전체가 경쟁력을 잃는데 사실 이건 테슬라의 위기가 아니라 미국 전체의 위기죠. 자, 따지고 보면 테슬라는 이 사태의 희생양입니다. 알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끝까지 같이 가려 했습니다. 인프라법도 대승적인 의도로 참여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용될 줄 전혀 몰랐죠.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마지막 선택은 손절이죠. 악연을 끝장낼 때입니다. 바이든이 끝까지 노조로 개판 칠 거라 확실히 깨달은 건데 일론 머스크의 입장은 이제 타협 따위 없는 거죠. 사실 로보택시를 앞당긴 건 사태를 수습하고 전진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절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슈퍼차저 해산은 바이든의 계획을 미루고 지긋지긋한 문화전쟁을 끝내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죠. 자, 해산한 시점이 4월인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한창 지원금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텐데 이렇게 되면 바이든의 계획 전체가 딜레이 되겠죠.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결정은 망친 걸 바로잡고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사태로 확실히 깨달은 건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전기차의 그 자체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기서 로보택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차를 없애는 거죠. 전기차를 기존의 자동차와 똑같이 접근한 게 모든 문제의 화근입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된 질문이란 건데 이 문제의 올바른 답이 로보택시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전기차를 스킵하고 AV로 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자동차라는 개념을 지워버릴 때죠. 늘 그렇듯이 모든 것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가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장치라는 인식이 중요한 거죠.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전화는 스마트폰의 기능일 뿐이죠. 스마트폰은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걸 전화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사실 범위 불안이라는 것도 결국 자동차 인식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배터리 신경 써서 스마트폰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충전이 아니라 베네피트죠. 일반인이 느끼는 베네피트의 기준은 경제성과 실용성입니다. 관건은 테슬라가 어떤 베네피트를 주는 서비스냔 말이죠. 만약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이 그대로 전달되면 자동차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8월 8일에 보여줄 비전이죠. 여기서 성공하면 위기를 넘고 다시 한번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바이든이 정책이 추진되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겠죠. 이런 면에서 테슬라의 위기는 2017년 생산지옥 이상이죠. 정치적인 변수까지 작용하는 극악의 미션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오히려 기대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절망적이고 비관적일 수 있지만 오히려 기대를 하는 거죠. 알다시피 로보택시는 더 이상 새로운 게 아닌데 이미 서비스되고 있고 테슬라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전자의 입장인데 이번에도 테슬라의 선택은 타협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알다시피 얼마든지 중립적인 입장으로 이득 볼 수 있죠. 현 페이지에서 중국과 붙기보다는 자국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테슬라는 변한 게 없습니다. 슈퍼차저 같은 경우도 그냥 하드웨어만 팔아도 되는 포지션인데 이런 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사실 이건 비즈니스 때문만이 아닌데 내연기관의 오래된 체제에 구기라는 전기차는 사람들이 상상한 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미지를 없애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는 미래다워야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고 보고 싶은 건 로보택시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죠.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